이재명 대표의 또 본색이 또 드러났다. 검사 사칭했었죠. 총각 사칭했었죠. 이제 보수까지 사칭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되고 싶고 지지율을 안 오르고 하다 보니까 중도 보수라는 회개한 궤변을 드러놓는 이 모습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아시아투데이의 이번 주 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47%, 거의 50% 근접한 지지율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36으로 오차범위 바깥이고요. 그리고 탄핵 기각이 46, 탄핵 인용 52, 이 역시 거의 초접전 상태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절반은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탄핵을 반대한다는 거고, 결정적으로 이게 재밌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47이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도는 같은 기간 같은 국민들 대상으로 했을 때 44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이재명 대표 지지도를 추월하고 앞선다는 거거든요. 그 중도거리는 중도층 내에서도 45대 44로 아주 팽팽하고요. 그럼 이런 결과들이 더 많이 퍼지고 재판관들에게 인식이 된다면 서울중앙지법도 그렇고 헌재 그 4명의 그러니까 좌파가 아닌 비좌파 판사, 뭐 중도 보수 성향의 판사들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여러 눈치를 많이 보는 게 사법부입니다. 국민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냐 따라 가지고 판단을 다르게 합니다. 실제로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때 그랬었지요. 원래는 5대 3의 의견이 있었었는데 워낙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5명이 3명을 설득해가지고 8대 0으로 만들었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현재 재판부가 4대 4 팽팽하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광장에 나와서 주말 집회에서 목소리를 제대로 내주기 때문에 이 비좌파 4명이 용기를 가지고 양심적으로 헌재 재판관으로 임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대충 알 수 있고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금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44%고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더 높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 지지율, 과거 같으면 탄핵 정국이면요, 야당 대표의 지지율이 확 올라갑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그 바람을 타가지고 대통령이 됐었지요. 자, 그런데 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낮을까? 이거는 이재명 대표 본인한테 있습니다. 자, 어제, 그제 계속 너무 황당한 얘기를 지금 끄집어냅니다. 본인이 중도 보수다. 원래 민주당이 갑자기 중도에다가 보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끄집어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민주당도 지들끼리 난리가 났어요. 그 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무슨 중도 보수냐. 우리 진보 정당인데 왜 보수라고 하냐 하면서 막 김경수도 들고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드러났죠. 네. 더 이제 웃겼던 게 진성호 의원인가요? 네. 진성준. 진성준 의원, 진성준 의원도 거기에 또 맞장구 쳐요. 본인이 금투세 폐지 안 된다. 금투세, 강력히 주장했던 분인데, 이재명 대표를 맞서가지고 그랬는데 이번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편을 들어가지고 맞다, 우리는 중도다 그리고 심지어 보수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저는요 이재명 대표의 또 본색이 또 드러났다. 자, 검사 사칭했었죠. 총각 사칭했었죠. 네. 이제 보수까지 사칭하고 있습니다. 자, 보수 사칭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헷갈리다 합니다. 오락가락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가는 방향, 깃발이 어느 쪽 방향에 있느냐 따라가지고 국민들이 표를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리고 자유시장이냐 아니면 사회주의 계획경제냐, 이런 것들을 봐야지, 보여줘야지 국민들이 판단할 건데, 이재명 대표가 본인도 지금 갈짓자 행보를 합니다. 대통령은 되고 싶고 지지율을 안 오르고 하다 보니까 중도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중도 보수라는 회개한 궤변을 드러놓는 이 모습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이재명 같은 극좌파가 갑자기나 중도 보수를 한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걸 믿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서 정작 반도체법 통과시킬 때는 합의해 줄 것처럼 했던 52시간 예외 다 빼버리고. 뒤통수 쳤죠? 그리고 뭐 상속세를 완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재명이 하자는 대로 상속세를 완화하면 이재명의 성남 아파트 한 27억 한대요, 시세가. 그거 상속세가 딱 0원이 된대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 재산 물려주기 맞춤형 상속세 완화 아니냐라는 비판도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존경한다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라는 시대의 명언을 남겼기 때문에 내가 중도 보수한다고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라고
국민들이 그만하겠네. 다 그걸 미리 이제 말 안 해도 다 들리는 거죠. 그렇죠, 목소리가 그렇죠. 자동 재생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결국 본인들이 중도 보수라고 주장을 하고 국민의힘은 보수도 아니다. 극우다. 또 그놈의 지긋지긋한 극우 프레임을 펼치기 위해서 저런 작전을 쓰는 건데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비웃고 코웃음을 치고 있지만 그 전에 자기들 사이에 자중질환과 내분이 일어나는 주제가 돼버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 이제 방황하는 거 이게 지금 본인이 지금 조급하다. 자 누구만큼이나 조급하냐? 한동훈 대표만큼이나 조급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나간 지 2달 정도 넘었죠. 2달 네. 정도 넘었는데 그거를 참지 못하고 다시 또 꿈틀꿈틀합니다. 책을 내면서 그 당시 비상계엄에 있었던 부분을 밝히겠다면서 책을 낸다고 하는데 저는요 비상계엄 일어난 날 그날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한테 꾸벅 인사하고 아주 악수하는 뭐 팔꿈치 쓰다듬으면서 그쵸. 악수하고 하는 예, 장면들. 그 장면을 전 국민 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페이스가 말려들었고 그리고 누구냐 한장원 차장의 홍장원. 죄송합니다. 홍장원 차장의 메모에 공작 당해서 우리 집권당으로서 책임을 방기하고 탄핵에 숟가락을 올려버리는 이런 있을 수 없는 일. 집권 여당의 대표가 옳은 판단을 하지 못하고 공작에 당해서 이용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책에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저는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조급증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은요 제 발에 걸려서 넘어진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 생긴 일보다 서두르다가 생긴 일이 훨씬 많습니다. 서두르면요, 반드시 제 발에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한동훈 이야기도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동훈을 그냥 무시하는 게 답이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언론이 한동훈을 실체보다 지지율보다 훨씬 더 띄워주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 보수 내부에서 한동훈으로 대표되는 원조가 유승민이고 네. 한동훈이 그 계보인 거잖아요. 이 DNA를 계보의 배신의 계보. 이 배신의 계보를 드러내지 않으면 네. 또 제2, 제3의 한동훈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네네. 아예 정치권에 발도 못 붙이게 박살을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 전에 우리 조희정님께서 슈퍼챗으로 이거 재판관들에게 대통령 변호인단이 너무 공격적으로 나오는 게 과연 좋은 거 맞냐, 국민 여론이 상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의 메시지를 질문으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드릴게요.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나 또 국민법문화의식연구소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지난 14, 15일 나온 결과를 보면요. 국민의 절반 이상이 헌재보다 일반 국민이 더 공정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일반 국민이 공정하다는 답변이 52%, 헌재가 공정하다는 답변이 34%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헌재가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조희정님 걱정처럼 대통령 변호인단이 뭐 지나치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오만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고 조심을 해야 되지만 헌재의 불공정성을 또박또박 당당하게 지적하는 게 국민들께 이런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는 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어차피 문영배, 이미선 등등은 앞으로 여러분 무슨 일이 있고 천지가 개벽하고 하늘이 두 쪽 나고 해가 서쪽에서 떠도 탄핵 인용 결정 내립니다. 안 바뀌어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덕수 총리가 아니라 그냥 이준우 대변인 탄핵시키자 해도 탄핵해요. 민주당이 탄핵만 올리면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지금 그냥 전 최고위원인데 제 전직도 탄핵할걸요. 아마 올리면. 그냥 짝대기만 꽂아도 탄핵해요. 그러니까 이 변호인단이 그 문영배의 불공정성과 항의하고 싸우고 하는 게 문영배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정영식, 김영도, 조한창, 김복형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불공정한데 그냥 보고만 있을 겁니까? 이거 아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절제하는 태도는 필요하지만 그래도 지금 변호인단이 헌재의 불공정성에 대해서 맞서고 지적하고 한 덕분에 이런 여론이 많이 올라온 것이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마음은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대통령 변호인단이 왜냐하면 헌재가 판단을 너무 의사 진행을 불공정하게 해도 너무 심하게 하니까 좀 더 당당하게 맞서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말 동의하는데요. 거기 헌재에서 이제 재판관들이 이제 불공정하게 재판 이끌 때 그거를
거기서 점잖게 어떤 엄숙한 자리라고 해가지고 무기력하게 끌려가야만 되느냐 아니거든요. 거기서는요 역할이 다 있습니다. 헌재에는 불공정을 이끄는 재판관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는 역할을 맡은 변호인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침착하게 차분하게 위험 있게 또 말하는 변호인단이 있는 거죠. 이렇게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합, 패드캅 이런 역할이 어디가나 있는 것처럼 그런 역할이 좀 있었던 것뿐이고 또 하나 헌재에 쓴 재판관 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답을 정해놓은 재판관들은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맞아요. 답이 네. 바뀌지가 않습니다. 점잖게 하든 논리를 갖다 대든 증거를 갖다 대도 답이 안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렇게 불공정했을 때 세게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마지막 말씀드리면 가는 말이 험해야 오는 말이 곱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이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 헌재 변호인단에서 대통령을 지키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을 지키는 사람들만큼 굉장히 단단한 모습 이러고 이렇게 또 기세가 당당한 모습, 살아있는 모습을 또 보여줘야지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제 국민들도 힘이 날 거다. 그런 차원에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국합 역할을 이번 재판에서는 당사자이고 어떻게 보면 장본인인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시더라고요. 지난주 변론에서 말렸죠. 김계리 변호사가 문영배한테 막 따지니까 네. 아니 그 법적 근거가 뭐냐. 대통령께서 증인한테 직접 신문을 못하게 하는 문영배가 말을 못해요. 왜냐 법적 근거가 없거든요. 없어요. 맞아요. 그냥 재판관 평의에서 자기들끼리 결정했다라고만 하는데 자기 마음이지. 그 결정한 법적 근거가 뭐냐.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따지니까 됐어. 대통령께서 괜찮아. 됐어. 이렇게 이제 말리는. 그래서 오히려 40대 젊은 변호사가 세게 나가고 대통령님이 또 이걸 말리면서 재판관들의 권위를 존중해주는 모습.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 재판에서는 왜냐하면 장본인이고 당사자가 대통령님이시니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나름의 전략적 분배가 아닌가, 배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너무 들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네. 변호인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요.